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무식, 무능, 무대뽀로 점철된 산무 문재인 정권 5년의 흑역사를 심판하고 문재인 시즌2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사실상의 마지막 검증의 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책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의 문제점들을 진단해내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험에 빠뜨려온 현 집권 세력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이자 국민적 관심사는 단연코 화천대유 이재명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구린내가 펄펄 나는 불법과 특혜를 얼룩진 역대급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비롯해 국민 상식을 크게 벗어난 11만 5천%의 배당금 및 일개 직원에 대한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 퇴직금 논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위기에 처한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에 기여하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이유 후보를 둘러싼 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유착관계 등 밝혀내야 할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국정감사가 문재인 시즌2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조직적 방해로 맹탕 국감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송 천화동인 1호 이사,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민주당의 거부 때문에 모두 좌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거부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일컬었던 사업의 관련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숨기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한 조롱과 비난 섞인 막말을 쏟아내면서 진실 밝히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권력 비리의 진상을 캐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왕적 후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이재명 방탄 국감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부패 집단의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거부 방침을 즉각 처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입니다.
국감승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을 즉각 증인 참고인 채택에 응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이고요. 명단은 좀 내는 게 아니었어요? 네, 명단. 저희들이 그 명단은 요 자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위에서 18명을 신청했는데 전원 채택, 미채택 상태이고요. 법사위에서 17명을 신청했는데 전원 미채택 상태입니다. 행안위도 30명을 신청했는데 전원 미채택 상태이고 정무위도 36명을 신청했는데 전원 미채택 상태입니다.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철벽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방탄국감을 기획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리스트는 나중에 우리 담당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리시트 등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관련해서 15개명의 문재인에게 나눠서 대립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어느 헌법적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져왔고 결국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들 당의 입장이 옳다는 점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12월 30일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저희들이 새로 가지고 논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악법 조항 자체는 어떤 논의 과정에서도 절대 도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마 반드시 다 나와야 될 사람 같은데요. 꼭 상임위마다 조금씩 다른 쟁점이나 관점들이 있어서 증인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 상임위별로 중요한 증인 참고인들 별도로 하고 국토위 쪽부터 간단하게 몇 명 말씀 주시겠습니다. 국토위 전략적으로 예. 협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략적 판단을 그때 협상 과정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 한 명 다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남욱 그리고 강찬우, 이성문, 이한주, 김만배 이런 유동규 이런 사람들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대체 인물로 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크 누르시고. 국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설계하고 그게 관계하고 있는 성남시장, 원수미 시장은 반드시 오셔야 되고 또 성남도시개발 사장도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도 현장까지 가서 면담을 시도를 하고 했는데 아예 자리를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최소한 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꼭 채택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 예.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태는 과거 조국 사태와 LH 특혜 의혹 사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분노케 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되는 대장동 지역은 그야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예,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권만 보장이 된다면 어떻게든 최고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노골적으로 수용권을 공공이 아닌 민간에게 사실상 안겨준 그런 형국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분양, 임대용지를 갖다가 분양 용도로 정말 편법적으로 이걸 용도 변경을 시켜서 막대한 또 이익을 안기고, 예, 거기에다가 또 수의계약을 용지의 3분의 1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거기다가 또 수용권으로 확보된 땅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막대한 분양이익을 안겨주는 이런 식의 개발입니다. 이 내막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당국에서 엄정하게 이미 벌써 관계자들의 또 증언도 녹취록도 나오고 했으니 이제 명백하게 밝혀서 이번 사태가 국민들 의혹이 추후에 그런 여지도 없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국감을 앞두고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도 관계자 모든 증인들, 참고인들 총 출동시켜서 국민적 의혹이 말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입니다. 국정감사 명령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정인의 정언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국회의원의 본분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인 출석에 대해서 협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정인이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 채택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원의 그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가 1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10월 10일 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에 뭐 사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도지사가 없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대한 핵심 정인들이라도 출석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사퇴를 한다고 하면 후보로서 저희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정인으로 채택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아마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보다 더 한 것도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과연 경기도 국감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정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된 정부의 견제 기능으로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질문? 민주당에서는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셨던 김만배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이런 핵심 증인들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것저것 답변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김만배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가 무슨 말 할지도 알고 있고 어떤 말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인식하지 않고서는
김만배의 증언 내용을 미리 다 예견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펼치지 마시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 할지 증언을 거부할지 그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누구의 말인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나와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증언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관계자든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게 뭐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때 역대급 뭐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여부를 떠나가지고 가려서 한다. 그건 너무 웃기는 것이죠. 그 조국 사태 때도 보면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 가족이어서 안 된다. 결국은 국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거죠. 결국은 그런 범법행위 또는 비위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핑계를 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아까 여기 질문하실 것 같은데.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 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밝히신 것도 방송에서 대상이 좋은 보고라고 알려졌는데 현재 이제 그 김영학 조사 녹취록을 보건대로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혹시 이거 관련한 내용 확보해서 검토 중이신지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그 오늘 정략 회계사의 무슨 진술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런 그 진술서 같은 것이 돌고 있다더라라는 전문 전해드리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본 적이 없고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정략 회계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셔서. 아까 이준석 대표가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설 정보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3-4명 정도가 들어있다 그 명단에. 원내 대표님도 이 사설 정보지 내용을 공유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 안에 야간 인사도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설 정보지 내용도 검토하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는 그런 사설 정보지에 관련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이건 뭐 외장동 의혹하고 별개인데요. 그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후속 조치는 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부동산 투기 말씀해. 네. 저희 당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전혀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한국영 의원님의 제명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는 지금 좀 절차를 지금 진행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박상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쪽은 원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이 어떠신지 이영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 이준석 대표가요? 박상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명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것과 민주당과 협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러시던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걸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저는 잘 못 들어 처음 들었습니다. 기자님 조금 전에 하셨나 보죠? 네, 그 얘기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는 박상도 의원님 이런 데가 어떤 의견이 있나요? 그 문제는 곽상도 의원의 뭐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책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박상도 나중에는 특검으로 수사 패스트 들어가는 제도 수사 범위 대표님한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 되고
그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도 뭐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슨 제보를 했는지 다 기억하거나 메모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제보들 중에서 어떤 것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건 확인할 틈이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그 추석 전에 받았다는 제보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사설 정보들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대표님 그럼 그 추석 전에 받았다는 제보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사설 정보들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 정보지를 본 적도 없고 보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마실까요? 네, 수고했습니다.